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대 의대를 찾아 의사들과 현안을 논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는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소행이라면서도 그 배후로는 우크라이나를 재차 지목했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 지구 전쟁의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기권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에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고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인 의대생 2,000명 증원부터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도 이 숫자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이 중심의 의사단체 오늘 새로운 대표를 뽑습니다. 누가 돼도 강경파 회장이 될 거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한데 모여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은 모두 고려대 의대 소속 교수들입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반감을 느끼시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어제부터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먼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유연한 처리도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하란 취지이지 증원 숫자를 유연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엔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개원이들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새 대표를 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결선 투표를 하는데 결선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인 이면택 후보와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수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00명 증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파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사들을 모욕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가 돼야 된다. 정권들은 관심이 없어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안되는 쇼를 제스처로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누가 되든 정부와의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서울대 의대를 찾습니다.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자세를 바꾼 뒤 나선 첫 소통 행보입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서울대 연건 캠퍼스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당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단체를 포함해 의대생, 대학 총장, 의협 등 의료계 대표들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끔찍한 테러를 벌인 용의자들이 붙잡힌 이후 고문을 당한 걸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런 내용의 진술을 용의자에게 받아내려고 고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아비규환이 된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테러범들이 총을 쏩니다. 기독교인 공격에 나선 IS 아프가니스탄 지부 IS 호라산 대원들입니다. 이들은 얼마 못 가 러시아 경찰들에 붙잡힙니다.
무자비한 체포로 만신창이가 된 얼굴은 며칠 후 법정에 나타날 때 중환자처럼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들에게 전기 고문과 망치 폭행에 이어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응징한 건데 일부에선 거짓 증언을 유도하려 고문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For the Kremlin, they need that story to be Ukrainian, whether it is true or not. And that's what they are obviously pushing, and it is kind of inconvenient. 붙잡힌 용의자들은 타자키스탄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사용한 차를 지원한 러시아인들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Мы знаем, чьими руками было совершено это злодеяние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ее народа. Нас интересует, кто заказчик.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테러 지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측이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개월 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던 미국은 이번엔 기권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에 가려던 대표단의 방문까지 취소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28, 2024.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회의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우방국으로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기권을 택했습니다. 결의안엔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보리가 가자 지구 사태와 관련해 구속력이 있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لقد استمر حمام الدم طويلا وبأشكال بشعة. أصبح من الواجب وضع حد له. 그러자 하마스와의 휴전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을 향해 전쟁과 인질 석방 노력에 해를 끼친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취소 결정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게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But because the final text does not have key language that we think is essential, such as condemning Hamas, we couldn't support it. 다만 미 백악관은 대표단 파견과는 별개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와 있는 만큼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라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비공개로 찾고 오후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돌며 표심에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정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 만에 법원으로 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표는 아침에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로 유권자들과 만난 뒤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거액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 압류 위기에 몰렸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대폭 줄여줬는데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도 했는데 이 재판은 기대만큼 미루진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공탁금 납부기한 당일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6,1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단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탁금이 대폭 줄어든 데다 시간까지 벌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자산 부풀리기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Attorney General, absolutely crooked. We did nothing wrong at all.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 개시 날짜도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5일로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측이 90일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에 대한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Well, it could also make me more popular because the people know it's a scam. It's a Biden trial. This is a Biden. There is no trial. There's a Biden trial.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전체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난로나 휴대용 가스 버너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창고가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8,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손준호 선수가 319일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 이후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손 선수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바로. 저도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는데 손준호 선수네요. 제가 받자마자 막 우네요. 다 큰 사람인데 막 우네요. 손 선수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많은 사람이 신경 써주고 잊지 않아주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중국에서 석방됐었다면서 늦게 알려진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또 잡혀갈까 봐.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다 모든 과정은 끝났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손 선수는 소속팀인 산둥 타이산이 비리로 조사를 받던 도중 지난해 5월 출국하다가 공안에게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유무죄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는데 중국 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DNE가 오늘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멤버인 동해가 작사에 참여한 타이틀곡의 제목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말의 방언이어서 한 차례 논란이 됐고 이후 소속사도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는 친근한 관계성을 귀여운 가사로 표현한 거라면서 부정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의견을 받아들여 음악방송 활동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단어 자체가 문제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나쁜 기집애, 가시나 이런 노래들이 있던 만큼 지나친 대응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가 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은 980원이가 뭐 얼마인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한 뿌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진행자에게는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현장 둘러보는 영상 다시 볼까요? 대파는 한 단에 농식품부 할인 지원을 더해 875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파 한 단을 붙잡고 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한 단이 파 8뿌리 정도라고 볼 때 7,000원. 지금 물가보다도 훨씬 비싼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도들은 허 씨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서는커녕 땅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경영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결국 땅 100평 값으로 2번에 걸쳐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2억 완납이라 쓰고 허 씨가 서명한 종이가 전부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필 영수증 이만 들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래 얘기. 2020년 3억 원을 낸 B 씨는 허 씨가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놔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갖고 그때는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여기에도 100평 땅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뿐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니 명의 이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씨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 씨는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씨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 씨는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대답을 듣기 위해 허경영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 씨는 처음엔 땅을 판 적이 없다고 했다가 신도들이 사겠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고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도 나선 허 씨는 비례 후보 중 가장 많은 약 48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허경영 씨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경호원과 몇몇 지지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왜 땅을 팔았는지 묻자 부인합니다. 하늘궁 토지를 내가 팔려고 뭐해서 사서 뭐지.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고 하늘궁 토지는 전부 여기 오늘 신고했지. 영수증을 보여주자 말이 바뀝니다.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렇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한 적 없다고 하셨죠? 아 이게 판매가 아니야. 그럼요? 모든 게 합법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잖아. 이거는 여기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일부를 파셨다라는 말씀. 아니 판 게 없어. 부동산은 자신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돈을 직접 받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네네네. 기억이 안 나잖아. 하지만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에 직접 돈을 보내려고 해보니 허경영이라는 명의가 떴습니다. 카메라 치우라고. 카메라 치우. 저 카메라 막으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노?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허 씨는 결국 화를 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워킹홀리데이로 찾은 시드니에서 인종차별에 집단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 호주 경찰은 석 달 넘게 가해자를 못 잡고 있고 우리 영사관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대 한국인 오모 씨는 지난해 5월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시드니의 한 경찰서 앞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백인 남성 2명이 다가오더니 욕을 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한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일렌트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막 본인 눈을 찢어가면서 막 스몰 아이즈 뭐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하자
또 다른 백인 남성 1명까지 가세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반대편 길 건너에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바로 날라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백인이 거의 죽일 기세로 차더라고요. 발로.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오 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호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다친 몸으로 증거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인근 상점을 찾아다니고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봤지만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저랑 대화하실 때도 잘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이런 사건이 인종차별 이런 범죄나 폭행이 경찰서에 제가 갈 때 통역 지원도 해주시고 뭐 진술하러 갈 때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전무했단 말이에요. 외교부 측은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고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넘도록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날씨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에선 늦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오늘 하루 최고 15cm의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운전과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